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버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오늘은 대박 주식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식을 이왕 한다면은 주식을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되겠죠. 조금은 알고 있어야만이 주식을 조금 안심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한다면요, 주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주식의 본질은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돈을 잘 벌고 뭐 돈을 못 벌고 행필없는 기업까지도 주식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주가 오너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돈을 아주 잘 버는 놈들도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이 오지만은 또 행필없이 적자만 매일 보는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엄청난 시세를 분출시키는 걸 우리가 눈여겨 왕왕 봐왔습니다. 그게 기업 나쁘면 나쁜 대로 이렇게 세력은 달라붙는다. 그러게 세력이란 것은 기업주와 그 주변 사람과 또 그 기업을 잘 아는 사람들, 또 주식마다 이 주식을 끌어모아는 그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숨어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많은데, 이 주식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매집 세력이 생겨나가지고 그게 이제 단합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걸 주포라 그러죠. 그 기업에 달라붙어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대부분 전에는 그 기업주 오너하고의 어느 정도 서로가 소통을 해가지고 눈을 좀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대박 주식이 탄생하는데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필없는 안 되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잘 되는 주식도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장이 오면은 뭐 너도 나도 다 먹는 것이고, 장이 장기적으로 아주 안 좋은 장이 온다면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급도 프로더라도 다 마이너스 적자를 많이 봅니다. 이 주식은 이렇게 오래 해오면요. 그래서 큰 장이 사실은 장이 무너지면은 아마 전체 팔고 떠나가 있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저는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거기 니정니정 달라붙어 있다가는 혹시 다음 달에 괜찮겠지, 계속 그 TV라든지 인터넷 보면은 우리 개미들을 잡아둘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딱 TV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뭔가 다음 달에 좋아질 거야 하면서 몬떠나게 잡아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이란 것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큰 장이 무너지면, 한 몇 개월, 적어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큰 돈을 잃지 않고 무난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식에도 이게 아까 주포가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속도의 법칙이 생깁니다. 이 가속도의 법칙. 간섭에 의해 가지고 오르는 놈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는 게 이 주식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놈만 줄기차게 쉬었다 올라가고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을 우리 개인들은 잡았다 할지라도 개인이 많이 달라붙으면은 그 주포라 하는 세력들은요, 절대로 한 방에 안 보냅니다. 그냥 니정니정 계속 뺍니다. 떨어지 나올 때까지 아주 저질스럽게 이렇게 아주 애를 먹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시세를 내는 주식일수록 더더욱 진득하게 해가지고 아주 괴롭힙니다. 우리 개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개인은 끈기가 없기 때문에 또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 거 좋은 거 잡았다 할지라도 그냥 중간에 찔끔 묶고는 그냥 다 날리거든요. 이게 주식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 대박 주식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오랜 동안 소외돼 가지고 긴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별 볼 없이 내팽개치고 인기도 없고, 그렇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000주 정도 거래되던 놈이 10만 주 하면 10배인데 100만 주, 100배입니까?
100만 주가 넘어서 한 수백만 주를 거래되면서 큰 양봉을, 거래를 터뜨리며 양봉을 세웠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 많이 쉬었구나, 1년 쉬었구나, 2년 쉬었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쉬었을수록, 긴 조정일수록 더 좋다는 게 에너지가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야금야금 몰래 사들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이제 떡던지 본 겁니다. 이게 간을 보는 것이죠. 그 주식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그게 나옵니다. 이 시장에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선별을 잘 해야 되겠죠. 기업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식은 대부분 뻥 뛰었다가 또 그 있다는 좀 주춤하다가 또 좀 뛰다가 또 쉬다가, 그래 놓고 한 서너 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냥 또 낮아집니다. 그게 진짜, 그걸 우리 개인은 그냥 개미들은 그만, 별볼 없구나, 다 올라갔구나, 이래가지고 패대기쳐가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분출이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이틀 정도 강한 시세, 상한가 시세를 내면서 이러면 개인들은 따라 붙지를 못합니다. 이미 바닥에서 올라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 붙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대박 주식의 탄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성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주식은 항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들었죠. 급등 주식, 올라가는 주식만 따라가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종 제가 단타 하는 거는 아침에 한 9시 10분, 20분 정도,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평소 거래량의 한 몇 곱절, 한 5곱절, 뭐 이렇게 한 10곱절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동안 별 볼 일 없었다. 그런 주식만 단타를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하는 거는 그날 하루 내지 1박 2일 정도 이렇게 단타 치는 거는 주종 거래량 속도를 이제 재가지고, 그러니까 거래량 속도를 한 10분만 재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오늘 이 주식이 거래량이 많다. 평소에 거래가 없던 주식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나중에 되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 주식만 한다는 거예요. 주식. 그건 틀림없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때까지 거래량이 터지더니만 오히려 별 볼이 없다. 거래량이. 그러면 일단은 팔고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 남기더라도 그냥 몇 프로 안 남더라도 팔아야 되고. 의외로 계속적으로 저점 때까지 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폭풍으로 늘어난다. 이러면은 그거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일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내일 가가지고 일단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급등이 가속도에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나오고 폭발하면은 이 개미들이 이제 인기주가 돼가지고 좋은 재료들이 막 쏟아지죠. 막 좋은 게 쏟아집니다. 어느 날 오전에 제가 누누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래량 진짜 급등 많이 하면서 오전에 오르다가 오후에 크게 주지 않는 그걸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 방향 턴을 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은 똥거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면서 마지막에 음봉이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주식 용어로서는 똥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놓으면 일단 쳐다보지 말입니다. 그 전에 개인들은 인기 TV라든지 매스컴 인터넷에 막 그 주식 좋다고 막 오만 소리를 다 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막 잔뜩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그게 똥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잡고 있거든. 그게 죽음인데. 그게 개미의 마지막 죽음 자리거든, 사실은. 그게 이제 손바뀜, 턴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주포들은 빠져나가면서 거래를 시키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오고 우리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바톤을 넘겨. 기관들도 그때 이미 눈치채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제 참 갖고 있으면 괴롭고 세월이 지나면서 또 빠지는, 반대로 빠지는 것도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 빠지는 것도 처음에 왕창 이렇게 팍 빠지는 거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한 충격 줬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 하면서 또 다시 있다가 또 빠지고 계속적으로 가랑비 옷젖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충격을 한꺼번에 다 안 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엄청난 거래를 신으면서
그야말로 폭락이 옵니다. 그게 이제 죽음이다. 똑같죠. 오르는 거하고 반대로 내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폭락이 오지 않습니까? 이건 최근에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대한유화라고, 그것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전에 그 신라젠이라고 하는 놈도 그렇습니다. 몇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만 원까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몇십만 원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그동안 묻혀가 있던 악재들이 대량 좋은 이야기만 오더니요. 반대로 안 좋은 이야기만 막 쏟아부으면서 그냥 폭락이 왔거든요. 개미들 얼마 죽었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이 살아있지만, 대한유화 보니까 32만 원 걸 올라가더니만, 한 3개월 동안 16만 2천 원인가 반으로 딱 죽이더니만, 기관들 끌어 올리는 거 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어떤 거 보면 한 80, 70% 빠지는데, 금년 초에 폭등시킨 다음에 그냥 폭락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물 밑에서 또 거두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폭락이 오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 그런 사람이 쏟아질 때가 그 주식은 마지막 최바닥이다.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그게 이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큰 행운을 잡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참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면은 그야말로 폭락이 최대의 기회. 어떤 사람한테 암울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그런 주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이거 아까 관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속도의 법칙이 있다.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가속도의 법칙. 자, 그런 의미로서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지금 그걸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아파트도 지금 아파트 시장 개나 소나 요번에 그 오피스텔 하는 거 보니까 개나 소나 다 그걸로 얼마라도 묻겠다고 다 뛰어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식의 최고점에 도달한,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최고점에 지금 도달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 하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창 이 아파트라든지 이 부동산 그래프를 많이 그렸는데요. 쭉 벽에다가 이렇게 쫙 그렸는데,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가지고요. 주식은 하루에도 급등락을 이렇게 주지만은 또 부동산은 급등락이 없이 쭉 올라가고 쭉 작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조금 우리 그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가지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금융위기 2008년도 터졌지만 2008년도, 2009년도는 하나도 주식, 부동산이 안 떨어졌습니다. 약간 떨어져 내려가 있었죠. 계속적으로 가랑비옥적히 약간 내려오고 하다가 2011년도, 12년도 가가지고 완전 마지막 폭락을 하면서 바닥을 쳤거든요.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시차를 둡니다. 또 IMF 때도 거기 똑같았거든요. 아마도 지금의 우리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의 땅을 제가 볼 때, 그 지금 심학산 쪽을 몇 년 전에 60만 원 하던 게 지금 1000만 원 아래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자, 돈의 값어치도 물론 없어졌지만도 가도 너무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무슨 수익이 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창고밖에 못 짓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거기에 사람을 죽입니다. 마지막에서 붕 터진다. 그 지금 정점에 와 있다, 아파트는. 이 주식을, 이 간성의 법칙을 대입해 보면요. 근데, 자, 주식은 지금 현재 마지막 불을 뿜을 그 라스트를 지금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게 떠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번 라스트는 불을 뿜어야 이게 끝나지. 뭐, 화장실 가서 볼 보고 엉덩이 안 닦고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게. 자,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유사한 게 없을까? 급등이 한번 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살짝 내려가지고 조정을 받으면서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주식은 혹시 없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또 찾아냈다 할지라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감하게 오랫동안 배팅을 못하지 않습니까?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큰 거는 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자신도 없고. 그런데 기업 내용이 확실하고 알차고 또 그런 모양새를 갖춘 놈이 하나 있는데, LX 세미콘이라고. LX 세미콘. 이거 LX LG에서 떨이 나왔죠. LG에 떨이 나왔는데, 여기에 LG 전체 그룹의 반도체 구동칩 하는 회사인데, 기업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리콘 웍스라고 해가지고 매출과 수입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체 LG에서는 반도체를 여기에 육성해야 되니까 그쪽을 일감을 몰아주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은 지금 현재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언젠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10만 원 있다가, 오랜 동안 10만 원을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3일 만에 15만 원대 넘게 슈팅 했다가 다시 14만 3천 원에 오가 있는데, 거래를 급등시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1차 조정하고 있습니다. 1차 급등 이후에 1차 조정이 기가 막힌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의 직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언제가 누군가가 애널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주식은 10만 원 갈 때, 11만 원 갈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60만 원까지도 충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14만 3천 원인데, 월요일 날 조금 사고, 저는 뭐, 월요일 날 무조건 사버립니다. 일부 샀습니다. 사실 좀 사놨는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주식은 눈여겨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추천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개를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건데,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주식이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양새를 지금 현재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취향 따라서 저는 이제 우량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작업력 때문에요. 공기주를 하는 분들은 이제 사이즈 좀 작은 걸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량주를 하니까, 저 생각에는 LX 세미콘 같은 거는 바로 수익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